오늘 열린 시민 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하신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최자영 교수께서 말씀해. 오늘은 권력의 집중이 낳는 폐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과 같은 이런 어떤 독재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왜 가능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뿐이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죠. 예. 중앙의 국회에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뭐 대표적인 그 권력의 어떤 집중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거가 있죠? 예, 그 권력의 집중이 나는 폐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게 권력이 많고 거기에 따른 혜택, 특권이 너무 많으니까 자격이, 능력이 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욕심을 하고 싶으니까 가전편법과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잘못도 물론 있지만 더 크게는 권력 구조적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럼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해외 수방 관련해서 예. 이제 이런 사례들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예.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서의 그 소식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뒷소식이 예. 경남도지사 박완수가 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원래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산, 경남 부울경이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경남도의 국힘당 의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통합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그 김두관 의원이 경남의 김두관 의원이 뭐를 일부 공개했냐면은 지금 옥중에 있는 경남 전 도지사 김경수 씨가 써보낸 편지의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통합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연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두관 의원은 통합이 아니라 지금은 통합할 단계가 아니고 서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연대를 하는 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통합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노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들 결국.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권력의 명령 체계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 통합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힘당이 주관한 방향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 윤석열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권력 명령 계통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한다든가 검찰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 이제 경남도에서도 도지사 박완수가 이제 그런 식의 명령 계통을 세우겠다 이런 그러면 이제 뜻이죠. 만약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부산, 경남, 그다음에 울산이 예를 들면 하나의 이제 메가시티가 하나의 되는 메가시티인데 체계를 그러면 그걸 전체 총괄하는 메가시티 장이 생긴다는 얘기? 그렇죠. 다 하나로 명령 체계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나 분권화에 대해서 역행하는 그렇죠. 역행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경남도지사나 국힘당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좀 정서적으로 공간적인 그런 경향을 갖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뭔가 통합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고 하나로 통일돼야 뭔가가 될 것 같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경남도지사 전 도지사 김경수가 나중에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통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를 고쳐서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합을 한다고 해서 그 뒤에 반드시 통합이 와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선진국들이 연방국가가 있는데 독일도 연방이고 스위스도 연방이고 뭐 이런 그 연방들이 있거든요. 그 연방들이 독립국가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게 연방국가인데 그들은 연합을 그대로 갖고 있지 절대로 통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방 각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라고 얘기하는 독일에서는 분트, 스위스는 캔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그 하부 구조도 거의 다가 자치 연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캔톤이 우리로 치면 뭐 한 구청이 구단이나 시 작은 그렇죠. 시 정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통합이 아니라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도시국가의 그런 상당한 자율성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적인 분권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런 과거부터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분권에 대한 경험이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훈련이 덜 돼 있어서 그렇죠. 예. 지금도 뭐 거의 뭐 지방자치라고 하지만은 그 뭐 지방자치 단체 지자체들의 어떤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앙정부에 비하면 아무 뭐 재정적인 것도 아닌 모든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보조적인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메가시티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북경 메가시티? 그것은 통합이 뭐 하루아침에 쉽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연합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가 연합 다음에 통합으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통합이 지금 보시듯이 중앙의 권력이 통합됐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윤석열 그 대통령직의 수행이나 그 다음에 이 복지구동하는 국회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 권력이 집중이 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그 배움, 깨달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전 지사 김경수가 처음에 부울경 연합을 만들 때 통합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통합으로 꼭 가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물을 영웅시하는 우리 봉건적인 성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우리가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무리를 좀 빚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놔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뭐 문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 안 쓰더라도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박용진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 반대하면서 문재인이 국민 통합, 국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재인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한 게 아니라는 거를 개인이니까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책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근원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보다 뭐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가 고유로 독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분산시켜달라. 지자체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문정부 때 그거는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어떤 그 경우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경우를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꼭 개인을 나무라서 될 문제만은 그것만 나무라서는 안 된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식하고 사실 무능하고 그다음에 부도덕하고 부패했는데 권한은 막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가진 권한에 비해서 너무나 무식하고 무능하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냥 휘둘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독재 제재가 되게 되면.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통합이 아닌 적어도 연합, 분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윤석열이 지금 그 해외 순방을 해서
뭐 외교를 그냥 그야말로 뭐 조문도 안 하고 뭐 외교에 그야말로 참사잖아요. 거기 또 마지막 또 정점을 찍은 게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국회를 갖다가 막 싹 욕을 해서 아주 나라가 지금 막 완전히 거기에 이제 끄덕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동안의 일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보시면은 이제 이 해외 언론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날 국민주권연대에서 해외 순방 성과를 갖다 축하하는 이런 퍼포먼스도 이제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해외 언론들이 이제 마지막 날 했던 발언을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그러니까 의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 보니까 How could Biden not lose them face if the caucus do not pass in Congress?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해외 언론들이 뭐 일어나고 또 이런 미국을 욕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뭐 그 영상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2억 5천만 뷰를 볼 정도로 2억 5천.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는 윤석열 인기가 지금 하늘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윤석열 인기가 20몇 %인데 거기는 지금 막 절대 다수의 중국 인민들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갖다가 윤석열은 미국에 충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거꾸로 중국에서 하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났는데 윤석열 일정을 이렇게 그때 이제 시작할 때부터 보게 되면 6월 10일 날 9월 12일 날 이제 갑자기 해외 이제 순방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17일 날 16일 날 이제 출발을 하는데 17일 날 도착하기 위해서. 근데 천공이 뭐라 그랬냐면은 조문을 갖다가 함부로 가는 게 아니다. 왜냐면 4차원 귀신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거기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가게 되면 그 수많은 이제 그 귀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차원 귀신들이 묻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7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9시로 갑자기 이제 윤석열이 늦춘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천공이 또 그럼 미리 가. 왜냐면 이제 걔네들 이제 귀신들 이제 푸닥거리에서 이렇게 뉴욕에 가서 미리 이제 사전에 영국? 뉴욕이 먼저 가서 어차피 조문 안 하니까 귀신도 없을 거고 뉴욕에 가서 이제 미리 이제 귀신들을 이제 퇴마사로 간 거지 먼저. 그렇게 가서 이제 준비하고 퇴마사.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망자가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을 간다.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 근데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거기서 4차원의 기운을 내한테 묻어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찌낌이 하나 묻혀올 수도 있다. 탁한 기운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못 가게 한 거야. 예? 조문을. 그러니까 이 얘기 15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갈 수 있는데도 이제 안 간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정상도 안 간 사람도 있다고 보니까 뭐 일본 수상도 나중에 리셉션 끝나고 나서 가고 그 다음 날 11시까지인가 계속 그 관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문을 갈 수 있었는데 13시간 동안 뭐 술 처먹었는지 아무 일정도 안 하고 심지어는 거기 참전 용사들 묘도 가고 뭐 다 하기로 했는데 그거 다 일체. 심지어는 캐나다의 뭡니까 캐나다 총리가 새로 취임한 그 보수 아주 똑똑한 총리가 나타나더라고. 같은 입장이 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면담 요청을 또 거부하고 바쁘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13시간 동안. 뉴욕에 갔다고. 뉴욕에 가갖고서 이제
이제 바이든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유엔 총회 가서는 뭐 자유를 21번이나 뭐 떠들고 그다음에 알면 얘기가 하나도 없고 남북 평화라든지 세계 평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진짜 전 세계의 그 에너지 뭐 물가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뜬금없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그게 유엔 현장을 그 유엔 현장에 유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정 국가에다가 자기네 어떤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그 러시아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모든 국가는 이렇게 주장하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그거는 서구적인 일부 국가의 자기들의 이념이지 왜 그거를 수많은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 신념을. 그건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래서 그런 유엔에서 경고도 받고 또 그거 할 때 여기 보면 김건희가 박수 막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막 지시하고 뭔가 자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뭐 사적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아주 그냥 이 새끼라는 이제 발언이 이제 나온 거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승인하는 그 만지는 쪽팔려서 어디 나오죠? 승인하는 그 만지는 쪽팔려서 승인하는 그 만지는 쪽팔려서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누가 듣더라도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계속 어거지를 그래서 이제 뭐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뭐 순방 외교의 화름 정정을 찍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결국 뭐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 보면 여기 보면은 온갖 부서를 나토 가서 부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의장은 패싱을 하고 영국 여행 전문가 갖고서는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의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 그렇게 했는지 왜 모르겠고 뭐 이렇게 뭐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이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 김은혜가 그랬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우리 국회를 미국 국회 이 새끼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한국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승인이라는 건 미국에서 승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라는 게 없어요. 예산을 한번 하게 되면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날리면 족발을 서 그냥 갑자기 뭐 바이든 갖다 날리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논쟁을 지금 이 새끼라는 거에서 이제 그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한 뭐 작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한 거고 김은혜가 그 당시 뭐라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국회를 향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이번에 와서 또 그런 적이 없다. 국회를 한 적도 없다. 심지어는 뭐 이 새끼라는 말도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긍정도 부정도 할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바이든이 난리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국내에서만 국내용이고 외국에는 그렇게 그 주장을 현재로서는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근데 기억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기억이 없을까? 이제 시간 없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만 더 들어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이 그 단기 그 알코올성 치매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요거 한번 그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그 법무장관은 검찰청의 일반적인 사무 전체. 보면 여기서 검찰 사무라고 되어 있죠. 검찰청법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는 검사를 해보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법경찰관 아니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시고 합니까?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북한 내리쳤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그래 방금 내리쳤단 말이에요.
아, 참. 근데 방금 내리쳤는데 10초쯤 있다가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아니 제가 언제 책상을 쳤어요? 방금 전에 쳐놓고 아, 참. 못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본인이 방금 책상 쳐놓고서도 이렇게 바로 밟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쳤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문제는 사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난 탄핵까지 가지 않은 사건이 아닌가 뭐 이렇게 느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런 사태가 질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태가 이제 몇 번 지금 연속이 되고 있어서 탄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중의를 모아서 하는 것이지만 제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 그 개인 어떤 개인을 탄핵을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종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고 싶으니까 그 영광 이거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중된 권력이 사람들의 그 어떤 욕심을 자극하는 촉매가 된다. 이것을 저는 그 똥무더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똥무더기가 있으면 똥파리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똥무더기부터가 아니라 같이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은 현재대로 그 처리를 하겠지만 근원적으로 집중된 권력, 그 똥무더기를 치우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다시금 벌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통령뿐이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국민투표나 국민의 뜻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오래된 옛날이었는데 스위스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 봉급을 올렸어요. 보수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야 너희들이 스스로 국민투표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 스위스에서는 3만 명만 서명을 하면 바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민투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쉬워요. 3만 명만. 그래서 넘어와서 국민들이 그거를 부결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위스의 국회의원들이 보수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복지부동하는 국회의원들 빼고 스위스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보수를 받고 그 일들을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은 진심으로 스위스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사태를 우리가 다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집중된 권력, 그 똥무더기부터 분산을 해서 없애야 되겠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똑같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보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앙의 대통령과 국회뿐이 아니라 지금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울경에서도 그 경남도지사 박완수가 연합도 싫고 막 통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똥무더기를 만들겠다. 그 명령 개통을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것이.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각 기관에서 권력의 집중은 견제를 해야 된다. 그 대통령이 이번에 자기 임금 올렸다며? 임금 올렸다는 얘기. 예. 언제? 그런 얘기가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그 보수 우리가 봉급이라 얘기하면 좀 못한데 그 받는 보수를 올렸다. 최근에? 예, 올렸다는 소문이고 그래서 달리는 댓글이 야, 너 대통령 되는 게 돈 벌라고 됐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도 저기 인원은 줄였는데 그 예산은 더 늘리고 예. 공무원들은 뭐 1%가 2%, 그렇죠. 그 안에서 해놓고 자기네들은 그냥 올리는. 그리고 지금 지무실 이전 비용이라고 해서 계속 증가가 되고 전문학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산물이다.
벽에 대해서 예, 반성이 예, 필요하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권력이 이제 네. 집중이 되고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온 폐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통합에서 우리들의 본건적인 이 정서부터 고쳐야 되겠다. 비민주적인 예. 통합 지향. 예, 오늘은 통합이라는 통합의 권력이 통합이 되면서 갖는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우리 부울경 사례와 그다음에 또 이 대통령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국회. 그리고 또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갖다가 또 곁들여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